자, 11단원 2차 분응식의 해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떤 두 수를 곱해서 양수다, 음수다 라고 했을 때에 어떻게 해석을 할 수 있는가부터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두 수를 곱해서 양수라는 것은 이 두 값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죠. 자, 이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것은 둘 다 양수거나 둘 다 음수라는 뜻이다. 자, 둘이 곱해서 음수라는 것은 하나가 양수, 하나가 음수라는 뜻인 거죠. 이해됐나요? 자, 이 개념으로 먼저 출발을 하는 겁니다. 자, 2차 부등식 ax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가 0보다 클 때 또는 작을 때에 b제곱 마이너스 4ac가 0보다 크다면, 즉 두 실근이 존재하는 상황이겠죠. 자, 이렇게 두 실근이 존재한다면 두 근 알파, 베타를 갖게 될 것이고, 알파가 베타보다 작다라고 이렇게 정하고 갈게요. x-알파, x-베타가 0보다 크다라는 것은 이 둘의 부호가 같다라는 뜻이죠. 둘의 부호가 같은 거기 때문에 둘 중 큰 것보다 크고 또는 작은 것보다 작으면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문자로 쓰니까 감이 잘 안 오는데 이렇게 옆에서 예로 볼게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크다라는 것은 둘 다 플러스거나 둘 다 마이너스라는 뜻이다. 자, x-3이 플러스려면 x가 3보다 큰 것, x 플러스 1이 플러스려면 x가 마이너스 1보다 큰 것. 자, 연립부등식의 상황이죠. 둘을 동시에 만족을 하려면 결론은 큰 것보다 크면 되죠. 반대로 둘 다 음수일 때는 x가 3보다 작고 마이너스 1보다도 작고, 즉 작은 것보다 작으면 되는 거죠. 자, 2차 방정식의 두 근 3과 마이너스 1인데 부등식의 해가 어떻게 나온 거죠? 큰 근 3보다 크거나 작은 근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나온 거죠. 큰 것보다 크고 큰 근, 작은 것보다 작다. 짝짝. 되겠죠? 자, 그러면 반대로 x-알파 곱하기 x-베타가 0보다 작다 라고 하면 x가 알파와 베타 사이, 두 근 사이가 된다. 이것도 역시 여기서 예로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x-3, x 플러스 1이 0보다 작다라는 것은 하나가 양수면 다른 하나가 음수, 하나가 음수면 다른 하나가 양수, 이런 상황인 거죠. 그런데 보세요. 이건 두 가지 상황을 다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왜냐? x에서 3을 뺀 것과 x에 3을 더한 것, x-3이랑 x 플러스 1 비교해주면 당연히 x 플러스 1 더 크죠. 그러면 이 경우는 불가능한 거죠. 요 경우밖에 안 되는 거죠. 따라서 x-3이 음수여야 되니까 x는 3보다 작아야 하고, x 플러스 1이 양수여야 되니까 x가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하네. 이 둘을 모두 만족하는 공통 범위는 마이너스 1과 3 사이가 되는 거죠. 이해됐나요? 자, 작다. 0보다 작다가 됐더니 두 근 사이 범위가 됐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2차 부등식을 풀 때에 어떻게 시작을 해야 한다? 인수분해를 해야 한다. 인수분해, 두 근을 찾아야 한다라는 거죠. 자, 두 근을 찾아서 부등호 방향이 크다 방향이면 짝짝 큰 큰, 작다 방향이면은 사이 범위. 자, 짝짝 큰 큰, 짝짝 큰 큰. 그거는 사이 범위. 또는 바깥 범위.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죠? 됐나요?
자, 그러면은 2차 부등식이 항상 해를 이렇게 두 개 같지는 않죠. 판별식이 0일 때, 즉 중근을 갖는 상황도 있죠. 이때 부등식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볼게요. 판별식이 0이라면 인수분해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되죠. 자, 완전 제곱식으로 되었을 때 0보다 크다는 어떻게 되겠어요? 제곱은 항상 0 이상이죠. 실수의 제곱은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죠. 그런데 여기 지금 등호가 없는 상황일 때는 0이 되는 것만 제외하고 모든 실수가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 등호가 있으면 모든 실수겠죠. 자, 0보다 작은 것은 있을 수가 없죠. 실수는 항상 0 이상인데 0보다 작을 수 없죠. 해가 없다. 자, 0보다 작거나 같은 거는 0인 순간만 가능하다. 이렇게 해가 하나로 나오는 거예요. 특수한 해죠. 자, 그러면 마지막 2차 방정식의 판별식 0보다 작을 때, 즉 허근일 때죠. 허근을 갖는 상황일 때에는 허수는 복소수로 생각할게요. 복소수는 허수와 실수로 구분이 되는데 그 중에 허수는 대소관계가 존재하지 않죠. 허수는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 자, 허근은 대소를 비교할 수 없다. 즉, 근보다 크다 작다라고 해를 말을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허근을 갖는다라는 것은 어떤 상황이냐?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에 0보다 큰 상황 또는 0보다 작은 상황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상황은 지금 문자로 정리를 해 놓으면 너무 헷갈리니까 예를 보면서 다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예제 1번 볼게요. 다음 2차 부등식을 풀어라. 뭐 하라는 말이다? 인수분해에서 근을 한번 찾아보라는 말이다. 자, 2, 4, 그다음에 3, 5, 마이너스 플러스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죠. 자, 2x 마이너스 3, 4x 플러스 5가 0보다 작다. 작다는 사이 범위. 마이너스 4분의 5와 2분의 3 사이 범위. 되겠죠? 자, 2번도 인수분해를 해준다. 3x 마이너스 2, 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다. 크다는 짝짝 큰 작은 거 3분의 2보다 작거나 또는 큰 거 1보다 크거나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자, 3번 문제 역시 인수분해를 한번 해보죠. 근데 인수분해가 안 되죠?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판별식으로 실근을 갖는지 갖지 않는지부터 확인해 볼게요. 자, 판별식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니까 실근을 갖죠. 그러면 근의 공식을 쓰겠습니다. x는 마이너스 2 뿔마 루트 7. 자, 두 근이 나왔고 크다 방향이기 때문에 짝짝 큰 작은 것보다 작거나 또는 큰 것보다 크거나 해는 이렇게 바깥 범위로 나온다. 자, 4번 볼게요.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상황. 판별식이 0인 상황이죠.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가 됐고 0보다 크다이기 때문에 0일 때 제외하고 다 성립이죠. 언제 0 된다? 2분의 1일 때 0 된다. 0은 되면 안 되니까 2분의 1이 아닌 모든 실수가 답이 되겠죠. 자, 5번. 역시 완전 제곱식으로 인수분해 되는 상황.
그런데 이번에는 작다 방향이죠? 자, 제곱이 0보다 작을 수는 없죠. 그래서 해가 없다. 6번도 역시 완전 제곱식이네요. 2x-3의 제곱이 0보다 크거나 같다. 0보다 크거나 같다. 등호까지 있기 때문에 해는 모든 실수가 되겠죠. 됐나요? 자, 계속해서 7번 문제 보겠습니다. 최고창의 개수가 음수가 되어 있어서 헷갈리죠? 최고창의 개수 양수로 만들고 가겠습니다.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이 0보다 크거나 같다. 인수분해가 안 되네. 판별식을 써보니까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크네. 그러면 근의 공식을 써줘야 되겠죠. x는 1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 작다 방향 아니죠? 이렇게 최고창의 개수 양수로 바꾸면서 크다로 바뀐 겁니다. 따라서 그는 짝짝 큰 1 마이너스 루트 2보다 작거나 1 플러스 루트 2보다 크거나 되겠죠? 자, 2번 인수분해 해보겠습니다. 2x-3, x-1이 0보다 크다. 크다 방향이니까 짝짝 큰 1보다 작거나 2분의 3보다 크거나. 자, 3번도 인수분해 2, 1, 그 다음에 자, 2, 3 안 되죠? 6, 1 안 되죠? 그러면 얘는 인수분해가 안 되는 것 같아. 판별식을 써볼게요. b제곱 마이너스 4, 6, 24. 판별식. 인수분해가 되네. 다시. 판별식이 1. 다시. 25 마이너스 4, 2, 8, 6, 48. 인수분해가 안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작다. 되겠죠? 그래서 허근이죠. 허근이기 때문에 자, 얘를 어떻게 고쳐줄 거냐면 완전 제곱식을 일단 만들 겁니다. 최고창의 개수 나눠주고 x제곱에서 x까지 묶어주고 반의 제곱 그러면 4분의 5의 제곱 16분의 25 더하기 빼기 이렇게 그러면 x 빼기 4분의 5의 제곱 더하기 자 16으로 통분해주면 48이죠. 48 빼기 25 해주면은 23. 자, 그런데 이게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 생각해 볼게요. 아까 허근인 상황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완전 제곱식 더하기 양수네. 이거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얘 항상 양수고 0보다 작을 수가 없죠. 됐나요? 이렇게 완전 제곱식으로 고쳤을 때에 0보다 작을 수가 없는 값이 나왔죠. 따라서 허근일 때 작다 방향이 지금 해가 없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이해됐나요? 다시 한 번 더. 인수분해가 안 되네. 판별식을 써보니까 0보다 작네. 그래서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거다. 완전 제곱식 만들고 뒤에 상수항 보니까 양수네. 양수기 때문에 0보다 작거나 같을 수가 없죠. 말이 안 되면 해가 없다. 되겠죠? 자, 계속해서 4번 보겠습니다. 역시 판별식, 인수분해가 안 돼서 판별식으로 확인. 반의 제곱 마이너스 AC 0보다 작네. 허근이죠. 따라서 잡을게요. 허근이네. 완전 제곱식을 만들 건데 이번에는 어떻게 완전 제곱식을 만들어 볼 거냐면
x제곱 더하기 x제곱 더하기 2x 더하기 1 이렇게 2x제곱을 두 개로 쪼개서 써줄게요. 그러면 x제곱 더하기 x 더하기 1의 제곱되고 얘가 0보다 크거나 같대. 얘 양수, 얘도 양수, 0보다 크거나 같대. 당연히 성립이죠. 모든 실수가 해가 된다. 모든 실수. 됐나요? 자, 이렇게 허근을 갖는 상황은 해가 어떻다? 해가 꽤나 특수하다. 그러면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되겠죠? 뒤에 유형 따로 한 번 더 공부할 겁니다. 자, 5번. 최고창의 개수 양수로 바꾸어서 생각을 합니다. 이렇게. 완전 제곱식이 되죠. 완전 제곱식이 0보다 크다니까 해는 3분의 2 빼고 싹 다. 되겠죠? 자, 역시 완전 최고차항 계수 양수로 바꿔주면 완전 제곱식이 되고 0보다 작거나 같다. 0보다 작을 순 없지만 같은 건 있죠. x가 5 이렇게 딱 하나가 된다. 됐나요? 자, 계속해서 8번 볼게요. 2차 부등식의 해가 알파 또는 베타래. 이제 뭘 알아야 한다?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방정식의 해에서 바로 알 수 있다. 크다 방향이니까 어떻게 된다? 짝짝 큰큰. 아이고. 작은 것보다 작거나 큰 것보다 크거나로 해가 나오는 거죠. 결론. 즉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7은 0의 해가 알파 베타라는 거니까 이때 작은 게 알파, 큰 게 베타죠. 베타 마이너스 알파 찾으려면 근과 계수의 관계를 이용하면 된다. 자, 베타 마이너스 알파의 제곱은 합의 제곱 빼기 4알파 베타다. 4 더하기 28, 32가 되고요. 제곱이 32니까 베타 마이너스 알파는 루트 32. 따라서 4 루트 2로 구해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제 조금 눈치를 챘지? 2차 부등식의 해는 2차 방정식의 해랑 똑같다. 부등호 방향만 주의하면 된다. 자, 9번. 2차 부등식을 만족시키는 모든 정수를 찾으래. 요거 1로 이항해서 0 만들어줄게요. x제곱 빼기 9x 더하기 14가 0보다 작다. 인수분해가 되네. x 빼기 2, x 빼기 7이 0보다 작다. x는 2와 7 사이다. 따라서 모든 정수 합은 3, 4, 5, 6, 18로 구할 수 있겠습니다.